그 시설물 안전법에 제3종 시설물이라고 있거든요. 네. 제3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러 왔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이 뭔데요? 요약하면 그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나서 시설물도 유지관리를 해서 좀 붕괴 안 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시설물 안전법이 새로 생겼어요. 그때부터 건축물이나 뭐 교량, 댐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됐는데, 그 점검을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으로 치면 매번 뭐 대학병원 가서 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동네 병원 가서 검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 하는 검진 수준으로도 점검을 하나 만들자. 정기안전점검 이라고 해서 이제 뭐 중대 결함 같은 거를 징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점검하는 게 생겼거든요. 오늘은 그걸 하러 온 거고 지금 목상에 올라와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물은 네, 지하 1층에 지상 5층짜리입니다. 이 정도면은 한 얼마나 걸려요? 점검 시간을 한 3시간? 3시간? 그렇게나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우리가 중대 결함을 보려면 구조체를 웬만하면 봐야 되거든요. 구조체를 확인하기가 마감재가 다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진 않아가지고 좀 찾아보고 하면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이 건축물만 보는 게 아니고 주변에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대 시설까지도 같이 봐서 혹시라도 그쪽에서도 뭐 이상 징후가 있는지까지도 확인하기 때문에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뭘 해요? 3종 시설물로 신규 지정이 된 건축주나 뭐 관리자분들이 계시다면 뭘 해야 되냐면 FMS에 시설물에 대한 정보들을 다 기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설물 관리대장이라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도면 같은 것도 다 등록을 해야 돼요. 우리 건축물 대장 뽑아보면은 뭐 연면적, 층수, 준공연도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기입하는 거 사실 어렵진 않아요. 새로 만들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정보들을 그 FMS라는 플랫폼에다가 등록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편해요. 두 번째는 그 다음 반기부터 또 점검을 또 실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3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 반기마다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해야 되는데 그걸 매번 주기마다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하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번 해가지고 그거를 매년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가 매년 2월 15일까지 그 FMS라는 플랫폼에 유지관리 계획을 입력을 해야 돼요. 매년 한 번. 만약에 2024년이잖아요 지금. 2024년이 끝나고 2025년에는 점검을 어떻게 할 거니에 대한 거를 FMS에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그 세 가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3종 시설물로 지정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안전총괄과에서 3종 시설물로 지정됐으니 이런 거 하세요에 대한 공문이 날라와요. 그럼 거기에 막 절차랑 웬만하면 다 적혀 있죠. 보통 옥상부터 봐요? 점검 순서? 네. 이게 정해진 거는 없는데 저는 옥상부터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중대 결함이나 뭐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 같은 거를 찾으려면 이 결함이 발생한 부분 위쪽에 상부에 어떤 하중이 태워져 있는지, 그리고 그 하중이 설계 하중대로 돼 있는지 아니면 그 설계 당시의 하중 말고 다른 용도로 또 바뀌어가지고 어떤 과하중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봅니다. 그럼 이 정기안전 점검을 하는 목적이 목적은 한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건물이 뭐 붕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징후들을 찾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붕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붕괴 징후가 몇 달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생기는데 그 징후들이 있는지 발견하기 위한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유지 관리를 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함이죠. 균열은 활동성 균열도 있고 활동을 멈추는 균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활동성 균열에다가 구조적인 큰 의미도 없는 데를 계속 보수해봤자 의미도 없잖아요. 보수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지점을 찾는 거, 어떤 건 보수해야 되고 어떤 건 보수하지 않고 다음 주기까지 한번 관찰을 해보고 어떤 거는 구조적으로 위험하니까 즉시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게 두 번째. 어떤 구조적인 결함 같은 중대 결함이 있는 경우에 바로 구청이나 시청에다 통보를 하게 돼 있고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기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이고 우리 징후를 발견하는 거다 보니까 이 균열이 명확하게 구조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발생한 건지 아니면 그냥 온습도에 의한 재료적인 특성 아니면 시공하자 뭐 이런 거에 발생한 건지를 명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밀 안전 점검이라든지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서
그게 실제로 진짜 위험한 건물인지를 확인한 후에 뭐 사용 중지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들어가겠죠. 병원으로 예를 들면 동네 병원에 그냥 목이 아파가지고 갔는데 그게 감기인지 아니면 뭐 다른 문제인지 명확히 판단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대학병원 가서 검진을 받아보라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정기안전점검은 동네 병원 역할이다 보니까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더 상급 병원으로 가라를 안내를 해주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대학병원 가면 우리가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상급 병원으로 간다고 하면 그게 정기안전 점검이 아니라 정밀안전 점검 혹은 정밀안전 진단 같은 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정밀한 점검을 통해서 실제 이 결함들이 구조적인 어떤 붕괴가 될 수 있는 조짐이 있는 건지를 확인해서 그게 만약에 확인된다고 하면 사용 중지가 되는 거고, 관급 건물 같은 경우는 사용 중지되면 다 막 철수하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슈가 좋아. 그런 거 하나씩 넣어주고. 왜요? 고소공포증 있으세요? 너무 무서워. 나 그 한 대학교에 기숙사를 점검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층수가 거의 20층에서 20층에 여기 이런 옥탑 수직 사다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거기에 균열이 전해차에 결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되니까 혼자서 수직 사다리 타고 올라갔는데 이런 난간이 없는 거야. 어머. 층수가 20층인데 어떡해요? 너무 무섭더라고. 안전대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라고 하면 난간 치고 줄 치고 안전대 매고 그다음에 안전대 생명줄 걸고 해야 되는데 점검은 사실 그런 게 좀 빈약해. 유관조사던. 그리고 유관조사니까 사실 작업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빈약한데 어쨌든 너무 무서웠다. 그 정기안전 점검하는 네. 업체들은 잘하고 못하고의 뭐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네. 첫 번째로 본다고 하면 이거 실무적인 거거든요. 네. 이 점검은 기술자마다 기술력이 다르니까 사실 점검에 대한 편차가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뭘 만들었냐면 이 지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부 지침. 그래서 이 점검을 할 때는 이런 판단 기준을 갖고 해라 라는 기준들도 있고, 3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3종 시설물 점검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뭐 균열 폭이 얼마 이상이면 뭐 점수를 몇 점 줘라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숙지하고 하는지 첫 번째로 점수예요? 점수? 점수를 해서 이 시설물의 등급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사실 점검 주기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반기마다 한 번씩 하라고 한 건 A, B, C 등급에 하나인 거고 D, 2등급은 1년에 3번으로 늘어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만큼 더 자주 봐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얼마나 공부를 좀 많이 하냐, 기준이나 이런 지침들에 맞게 점검을 하냐. 그게 너무 편차가 커버리면 신뢰도가 낮아버리니까 그런 걸 다 나라에서 제공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약간 이게 점검 철학이랑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철학? 점검을 옛날에 이제 회사 다닐 때 점검하시는 분들 보면은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 나는 점검 5분 만에 끝내. 그래서 5분? 어떻게 해요? 하니까 주요 결함 옛날에 발생한 거 그냥 그것만 보고 나오면 돼 해가지고 진짜 5분 만에 끝나는 거야, 점검을. 헐. 그리고 딴 데 가서 뭐 예를 들어 커피 한 잔 마시고 점검 다 했어요 라고 하는 거야. 응? 안 하고? 아니 근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야? 난 안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오히려 야 이거 매년 점검하고 이런데 뭐가 문제 되겠어, 그냥 원래 결함 이거 사진 몇 장 찍고 이거 진행됐는지만 확인하고 나오면 돼라고 하시는 분이 정말 극소수가 있긴 해. 정말 나 특이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고 당연히 다 점검 열심히 하고 하는데 정말 특이 케이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철학을 갖고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자기가 점검을 할 때 어떤 마인드로 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균열이 어디 생기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고, 이 기술로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걱정거리 있잖아요. 걱정거리를 좀 덜어주는, 안심을 시켜주는 약간 이런 느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건물의 균열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건물이 진짜 붕괴될 조짐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시공적 혹은 재료적 특성에 의한 건지 그런 거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쵸.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기술자가 명확하게 판단 내려서 이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지금 당장에 보수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거는 좀 보수를 하는 게 좋지만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다가 이 활동이 뭐 중지되는 걸 확인하고 하자라는 차원에서 어떤 컨설팅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그게 점검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내 건물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안심을 주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보지. 근데 안심을 준다고 해서 위험한 걸 안 위험하다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위험한 게 있으면 진짜 위험한지에 대해서 명확히 의견을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제가 관리 주체면 예. 그런 거를 네. 솔직히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판단을 할 수가 없고 회사의 외관이나 어떤 회사 이력만 보고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지. 진짜 어렵죠. 방법이 없지. 나라도 네. 우리 회사가 이런 생각 갖고 일합니다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회사 소개서에 그 구구절절 써봤자 이거 안 보실 거고. 근데 이게 이런 걸 모르시면 그냥 단순히 가격 가지고만 판단을 하실 경우가 많지. 같은 가치라면 당연히 싼 게 좋은데 같은 가치가 사실 따져보면 아닐 수 있는 거지. 역시 오케이. 역시 본업의 섹시함. 자격 요건? 일단 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회사 자체가 면허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진단 전문기관 면허거나 아니면 안전점검 전문기관 면허가 있어야지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점검하는 사람 자체에 대한 자격 요건이랑 교육 요건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네. 건설기술협회 초급 기술자 이상 그리고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수료를 해야 돼요. 그게 참여기술자 요건이고 책임기술자라고 해서 이 점검에 대해서 내가 메인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법적 요건은 중급 기술자의 정기안전점검 교육 수료 이상. 근데 이거는 제가 정기안전점검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더 상위 점검인 정밀안전 진단 같은 거는 정밀안전 진단 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 뭐 특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되고 막 이런 요건들이 좀 다릅니다. 그 점검 기간과 진단 기간이 두 개가 나눠져 있으면은 네. 같은 값이면 진단 기간이 낫겠네요. 그거는 사실 판단하기 나름이긴 한데 일단 특성이 약간 달라요. 그 둘의 특성이 다른데 정밀안전 진단 기관은 이름이 진단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병원으로 치면 대학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RI, CT도 찍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기관이고 안전 점검 전문 기관은 점검만 하는 거다 보니까 동네에 있는 병원이라고 보면 돼요. 안전점검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정기안전점검이랑 정밀안전점검 이 두 가지밖에 없고 그리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뭐 내진성능평가 되게 다양하다. 그래서 여기는 대학병원, 여기는 약간 동네병원. 근데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단가 차이는 사실 그 업종에 따라 단가 차이가 있진 않아요. 누가 나한테 건강검진을 추천을 해주면 동네 병원보다는 사실 대학병원에 가서 받고 싶지. 똑같은 점검이라고 하더라도. 그쵸. 그런 건 있는데 사실 어느 게 좋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